그래도 방송 2시간 야 충분해요. 풀이에요. 예. 자, 저희 그 지난번에 진도 교재도 마지막이 좀 남아 있어서 그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36페이지 쪽에 대한 내용인데 앞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제가 칠판에다 설명드리면 되니까 128페이지 128페이지를 잠깐 오셔서 앞에 개념 설명 잠깐만 좀 설명 듣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마무리가 좀 덜 된 게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피까지는 처리했기 때문에 128쪽 오시면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중간 아랫부분 거기에 평면 위의 점이 움직인 거리와 곡선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서 일단 1번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X좌표와 Y좌표 모두 시각 T에 관한 함수로 위치 표현이 됐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X는 이제 조건대로 FT, Y는 GT다. 이렇게 일종의 시간이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좌표 표현을 했을 때 시간이 이제 지정이 되겠죠. 시간이 T 이퀄 A에서부터 이제 물결이 지나가서 T 이퀄 B까지 아니면 그냥 같은 구간 AB라고 시간을 이렇게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 시간이면 얘네들이 이제 점이 막 움직였을 거예요. 그죠? 그 움직인 거리를 무엇이라고 S라고 하면 이 S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 마치 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와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속도의 크기에서 했던 dx dt의 전체 제곱 여기서 보자면 이제 f't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dy dt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실제 이 곡선상의 내용이 움직여 나간 거리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써도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여기는 F'T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G'T라고 하는 애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곡선이 시각에 따라서 위치를 변화할 때 A라는 시각에서부터 B라는 시각까지 움직여 나가는 거리를 이러한 공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속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적분해 나가면은 그게 나중에 위치에 도달할 거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얘네들의 곡선이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그 밑에 있는 2번 보통 증명도 여기서 대부분 이루어지고요.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움직인 거리 말고 같은 개념이야. 같은 거리인데 여기는 움직인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면 여기는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게 이걸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t 이퀄 a라고 하는 시각일 때 점이 여기 있었어요.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서 이렇게 가서 t 이퀄 b일 땐 여기 서 있었다.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가 실제 이 곡선의 길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양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y 이퀄 두고 fx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곡선 길이를 구하는 방법. 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식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곡선의 길이가 이제 l이라고 표현이 돼요. 형태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좌표가 있어요. 야, 또 곡선 길이 어디서 정할 거야? 그러면 뭐 x를 a에서부터 b까지 일종의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끊어볼까? 라고 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의 dx라고 하는 여기 모양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봐봐. 이게 y가 fx가 됐다는 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 x 이퀄 t에 관한 식 대신에 그냥 x라고 읽고 y 대신에 누구라고? fx라고 이렇게 읽어버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미분하면 얼마야? 1이지. 그거 제곱해도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f'x의 무엇이다? 네,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얘네들의 길이가 형성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자세하고 길게 설명해도 나중에 어차피 보시기 전에 좀 증명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보시긴 해야 되니까 보시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 아이디어도 여러분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여기 A라는 지점에서부터 B라는 지점까지가 있죠.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지나가는 y 이퀄 fx가 있다면 얘네들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했던 구분구조법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를 똑같이 n등분을 하는 거지. x 첫 번째, x 두 번째 쭉 가서 xk-1번째, xk번째 막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xn번째까지 이렇게 잡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점을 잡고 연결된 점을 잡아서 이 곡선 길이를 무엇으로 대체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직선 길이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구간을 이 직선들의 길이의 합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조각의 개수를 어디로 보내면 돼?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발상입니다. 발상을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넓이를 SK라고 했었잖아. 여기를 저희가 LK라고 잠시만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한 조각의 크기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델타 X라고 쓰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들 잡을 때 이 LK라고 하는 길이를 쓰실 때 이렇게 쓰게 돼요. 이 내용을 쓰시면 아 이게 루트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실은 좌표가 xk-1, fxk-1 뭐 그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를 xk의 제곱, xk 빼기 xk-1의 제곱이다. 이런 모양을 씁니다. 그 다음 여기도 좀 길지만 뭐 안쪽으로 좀 침범해 들어가면 마찬가지니까 fxk의 fxk-1 이 덩어리의 전체보다 제곱이다 라고 이 정도로 써요. 이게 그러면 이 직선의 이제 길이가 되겠죠. 물론 곡선하고 직선의 길이가 다르지만 이걸로 일단 대체제를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뽑아내냐면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으로 얘네들을 일단 묶어요. 묶으면 이 루트 안에가 얼마가 되냐면은 요 놈은 잠깐만 지울게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묶어서 밖으로 내보낼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제곱이어서 xk 빼기 xk-1 fxk 그냥 크게만 이해해봐. xk-1 이거의 전체보다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묶여져 있는 애는 밖으로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데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명하니까 얘는 누구냐면 xk 빼기 누구다? xk-1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나가서 무슨 기능을 하겠어요? 야 내가 바로 한 조각이야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모양으로 여기를 계산할 때 여기서 쓰이는 여러분들이 수투에서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데 봐봐.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썼는데 빨리 이쪽으로 와서 조금 넓게 써드리면 xk-1분의 fxk 빼기 fxk-1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뭐예요? 평균 변화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평균 변화의 모습이어서 이거를 누구로? 네, 평균값 정리를 타고 f' 뭘로? 보통 CK나 BK 같은 이런 문자로 살짝 돌려줍니다. 그럼 이게 평균값 정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가 확인이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누구? xk-1과 xk라고 하는 그 사이에 누가 존재한다? CK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얘를 대체해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식을 이렇게 안 쓰고 야 이거 복잡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지워서 얘를 누구라고 쓰시냐면 더하기 이렇게 쓰시고 아 f' ck 이거의 전체보다 제곱이다 라는 이런 대체제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시그마 k를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고 리밋 n을 조각으로 날려서 여기까지 이제 밀어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번에 여기까지 빡 오겠죠? 근데 봐봐 이 조각을 무한대로 쪼개면 봐봐 얘들아 이 간격이 거의 얼마가 되지? 0이 되니까 그 사이에 붙어있는 CK도 양쪽과 거의 붙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매우 자연스럽게 XK로 대체하게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거잖아. 이걸 누구라고? X라고 두고 여기가 DX가 된다라는 것으로 딱 바꿔주면 리밋 시그마 인테그럴로 바뀔 테니까 인테그럴로 바뀐 상태에서 이런 모양의 식이 도출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도 n조각으로 나누어진 각각의 구간에서 직선을 곡선의 길이로 대체해서 걔네들을 전부 나중에 합치되 리밋 n을 무한대로 쏘므로써 거기에서 벌어지는 오차를 처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납득이 되시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 나와 있는 두 개의 공식에 대한 마지막 소개는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일종의 시간에 관한 매개 변수 표현에 따라올 때라는 뜻이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양함수의 형태로 표시될 때라는 거 표현하는 방법은 곡선의 길이 얘는 그 점이 좌표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 이렇게 약간 구분해서 표현한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저희 그 문제로 좀 돌아오시죠. 136페이지. 네, 저희가 첫 번째 배웠던 그 이거예요, 이거. 움직인 거리. 전부 애들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연습을 좀 다 하긴 해야 돼서 유형 7번, 다음 7-1번, 7-2번까지 이 세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패드 안 썼었잖아. 네? 패드 안 썼었잖아. 아 그때 방전돼 있었어요. 반전에. 네. 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1번 첫 번째 문제 빼면 그렇게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유형 7번 수능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뭐라고 이름하지 않았지만 저희 잠시 FT라고 이름 붙여주시고, 자, 이제 나옵니다. 4배의 괄호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Y라고 하는 좌표도 특별한 이름은 없지만 GT 저희끼리 이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애를 보면 코사인 각도 다른 거 보셨죠? ET입니다. ET.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 거리를 A파이라고 한다. 자, A파이는
그럼 배운 대로 0부터 어디까지냐? 2파이까지다. 이렇게 됐으니 이 뒤에는 거기 나와 있는 시간이라는 매개변수상 원리상 뭐가 들어가냐면 F'T라고 하는 애 전체 제곱, 다음 G'T라는 녀석의 전체 제곱, 요 녀석의 적분이라는 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돼? 네, F'T와 G'T를 빨리 만드셔서 이제 제곱에 대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를 미분하시면 4배 마이너스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다. 네, 이런 모양이 돼서 제곱의 준비가 끝났고요. 코사인 T를 미분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애가 거미분했을 때하고 속미분했을 때하고 다르니까 거미분하면 마이너스 100편에서 사인 몇 T? 2T가 되고 속미분하면 그 2가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먼저 제곱하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은 뒤에 얘가 4배 사인 2T의 전체 제곱이구나 라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얘네들을 제곱한 녀석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단 숫자는 16 마이너스 중간에 2배 얼마? 사인 t 곱하기 뭐다? 코사인 t다 라는 이런 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의 각도가 사인 2t 게다가 차수도 높은 제곱이기 때문에 이쪽을 건드리기보다는 맞출 수 있으면 여기를 맞추는 게 좋은데 마침 이만큼의 덩어리가 누구로 바뀌어도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사인 2t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써보면 얘네들을 0부터 2파이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 앞쪽으로 좀 세워서 4배의 사인 2t의 제곱 이런 모양을 세워주시고요. 중간항은 얘하고 얘를 써서 마이너스 16배의 사인 2t 라고 적어주시고 플러스 얼마다? 16이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의 적분으로 빨리 정리를 해주실 수 있죠. 그럼 이거 얼마로 묶이지? 4로 묶이지? 4로 묶이면 일단 2로 내보내. 이거 없어지고 여기는 4 남았고 여기는 4. 딱 쓰다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완전 제곱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2 빼기 사인 2t의 제곱으로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야 이게 양수부장이 되니까 바깥으로 그대로 나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나가면 주황색으로 있었던 2는 밖으로 더 내보내고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나간 결과 2배 마이너스 사인 2t 요거에 적분이다 라는 꼴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바깥에 2는 계속 유지해 주시고 적분을 하시면 여기는 몇 t? 2t라고 하는 것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플러스 자, 여기가 코사인 2t가 돼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뱉어낼 건데 2도 받아줘야 되니까 앞에 몇 분의 1? 2분의 1 주시고 2파이와 얼마? 제로다. 이런 모양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 바로 얘부터 집어넣어 보시면 이렇게 되면 4파이예요. 0은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생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 요 녀석 집어넣으면 1 뒤에 집어넣어도 1 맞죠? 이거는 특별하게 쓸 데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연산 끝내시면 여기가 몇 파이야? 8파이가 되는 거죠. 얘가 8파이구나. 멀리 돌아왔는데 이런 모양이 됐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a의 제곱이다 라는 값으로는 얼마를? 64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니까 되게 오래간만에 썼던 무슨 공식? 대각 공식이었죠? 네, 이것만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식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공식에 투입하는 형태로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유형 7번 정답을 64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유제 7-1번 뭐 여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위치가 x좌표는 너, y좌표는 너인데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해보죠. 자, 바로 거리는 또 s라고 쓰겠지. s는 0부터 그 뒤에 있는 시간이 3까지. 다음 루트 안에 이제 많이 봤으니까 누구야? 거기 나와 있는 x좌표를 미분하면 9t의 제곱 맞나요? 네, 그거의 제곱입니다. 3t의 제곱이구나. 3t의 제곱 하니까 9t의 4제곱 플러스 뒤에 있는 애를 미분하시면 4t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6t의 4제곱. 자, 그렇게 해서 바깥에 dt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25t의 4제곱이니까 나가면 얼마가 돼? 0부터 3까지 5t의 뭐다?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얘네들 적분해서 쓰시면 45를 답으로 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선택지에서는 4번 간단하게 표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7-2번도 미분하면 안에서 다 얘네들이 짝을 이뤄서 다 더해져. 그치? 그리고 나서 얘네들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해보시면 얼마다? 9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 선택지의 정답은 5번 7-2번 뭐 쉬우니까 연습하는 용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곡선이 양함수 형태로 주어졌을 때 곡선 길이 구하는 문제 세 문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1, 8-2번 세 문제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유형 8번 문제 볼까요? 자, 양함수 형태로 y는 3분의 1에 다음 x 루트 x 아마 나중에 미분해야 되고 적분해야 되니까 아마 x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적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0부터 12라고 범위가 주어졌죠. 이 0부터 12에서 곡선 길이를 L이라고 한다고 해볼까? L은 뭐예요? 0부터 12까지의 적분이다. 자, 기억을 잘 더듬어서 여기는 1 플러스 누구죠? F'X라고 하는 애 전체 뭐 제곱 dx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의 미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미분하면 여기 앞으로 떨어지죠. 연산되면 얼마? 2분의 1에 차수 하나 따이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셔서 제곱을 하신 거예요. 그럼 얘가 0부터 12까지는 똑같아. 자, 루트 안에는 1이 있었고 플러스 얘를 제곱하면 얼마다? 4분의 1x 맞아요? 요거에 dx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4분의 1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빨리 묶어. 4분의 1 묶었지 마음속으로 내보내. 그럼 얼마로 나가? 2분의 1로 이렇게 나가 있겠죠. 대신에 4분의 1로 묶었기 때문에 이쪽은 얼마? 4, 이쪽은 얼마? x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계산이 좀 편하실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얘도 적분을 하려면 다시 몇 분의 1 적으로 써줘야 돼? 2분의 1 적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면 2분의 1은 원래 밖에 있었어. 저걸 적분하면 4 플러스 x의 몇 제곱? 네, 2분의 3제곱인데 2분의 3제곱에서 다시 미분을 해보면 얘가 앞으로 떨어지는 걸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 네,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 자, 아래끝 0, 윗끝 12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어차피 상수니까 이렇게 쳐서 바깥에 3분의 1이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제 거의 마지막 계산이죠. 12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6이죠. 4의 제곱에 그거의 2분의 3제곱에서 빼기 얘가 들어가면 2의 제곱에 그거의 2분의 3제곱을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 64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얼마? 8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3분의 56이 됩니다. 이 3분의 때문에 문제 질문을 바꿔서 몇 L이라고 한 거지? 3L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를? 56 이렇게 생긴 간단한 값을 답으로 구해주시면 되니까 그대로 뭐 전제 조건만 만족시키면서 밟아 오시면 정답은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8-1번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역시 뭐 소재는 비슷하죠. 자, 다만 0부터 k제곱분의 3까지의 곡선 길이가 3분의 2가 됐어요 라고 하는 이 계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가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줄에 k가 양수다 라고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저희 함수 fx는 네, 3분의 2k라고 하는 계수를 가지고 있고 뒤에는 x의 2분의 3제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미분 하실 거 아시니까 미분 미리 해두시면 얘 떨어져서 역수로 지우고요. k 곱하기 x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그래서 f'x의 나중에 인테그랄 안쪽에 들어갈 제곱은 미리 k제곱 곱하기 보다 x 이렇게 잡아두셔도 되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의 곡선 길이가 이미 오픈이 됐죠? 얼마? 3분의 2라고 하는 곡선 길이는 맞지? 어디부터? 0부터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해요. k제곱분의 얼마? 3까지 자 루트에 들어가시면 1 플러스 f'x의 제곱이니까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가 k제곱에 보다 x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는 k제곱이 싫다 이러신 분들은 k제곱을 묶어서 빨리 던져요. 그럼 밖으로 얼마나 나갈까? k가 나왔겠죠. 대신에 k제곱으로 묶었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고? k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x라고 이렇게 쓰시는 요거는 좀 감수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어차피 이 아이도 나중에 다시 전체 몇 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요거를 감안하셔서 이제 식을 써보면 x 자 요놈은 k제곱분의 1 더하기 x의 전체 2분의 3제곱이 되고 얘 미분했을 때 2분의 3 받아줄 애가 있어야 되니까 3분의 2 써주고 이제 위에 k제곱분의 3 밑에 제로 이렇게 집어넣는 꼴이 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3분의 2는 뭐 기능이 별로 없으니까요. 3분의 2k 바깥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자 이제 요거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k제곱분의 4지? k제곱분의 4는 k분의 2의 뭐야? 제곱이잖아. 그거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이거의 전체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갈아 끼우시면 되고 0 집어넣으면 이거 자체니까 2분의 1 없애고 k분의 1의 전체 몇 제곱이다?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3분의 2 k 곱하기 k 세제곱분의 얼마야? 7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값으로서 이미 있었어요. 얼마로 있었냐면 3분의 2하고 대령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아? 그리고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를 1로 잡아주시고 얘를 하나 지워서 제곱으로 잡아주시면 결국은 k제곱의 값이 얼마? 7이라는 양수니까 k값 자체는 얼마라고? 네, 루트 7이라고 이렇게 연산을 진행하셔서 여러분들 선택지에서는 몇 번? 5번을 문제의 답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8-2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문제 계산쭉 해보시면 선택지의 2번을 문제의 답으로 어렵지 않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네. 8-1번에서 그 첫 번째 적분 계산 이전에 네네. 저 포인트에서 K를 밖으로 빼지 않으면 그 나중에 값을 대입했을 때 K가 아예 사라지지 않나요? 아 그렇진 않아요. 이거 보시면 이게 제가 값을 다시 원상 복구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안 뺐으면 이렇게 되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적분을 하면은 다른 거는 다 똑같고 제가 여기서 그냥 해볼게요. K를 아까 뽑았는데 이제 안 뽑았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 이 상태라고 하고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거를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K제곱분의 X라고 한 요놈이 몇 제곱? 2분의 3제곱이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신경 써야 될 존재가 더 많은 거예요. 이제 미분하면 얼마가? 맞아요. 3분의 2가 떨어지고 여기에 했을 때 K제곱이 떨어지니까 그걸 받아주려고 얘를 깔아주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런 모양으로 신경 쓰셔도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곡선 길이에 대한 내용들은 또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뒤에 138페이지 오시면 근데 유형 다지기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이제 좌측에 있는 4번까지 연습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38쪽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야 되라. 한 문제가
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3번, 4번은 대부분 잘 되셨고요. 2번 문제가 조금 애매하니까 잠깐 2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조금 큰 곡선이고, 자, 이름이 y는 sin x 곱하기 코사인 x니까 불편해요, 그죠? 다루시기가 좀 불편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k 코사인 x라는 그래프가 지나가서 이렇게 통과했다. 이게 지난답니다. 이게 y는 k 코사인 x. 자, 그럴 때 이제 빗금 칠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아래쪽이죠,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문제에서 S2,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이죠. 윗부분 여기를 S1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S1과 S2의 비율이 9대 16이에요 라고 하는 비율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 바깥에 있는 하얀색이나 안쪽에 들어가 있는 파란색을 적분 대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게 좀 편한 식이 아니란 말이죠. 적분을 하고 막 이럴 때. 왜냐면 이거 적분하면은 나중에 뭐 부분 적분을, 치환 적분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물론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마 항이 곱해져 있는 것보다는 단항으로 있는 게 좋긴 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적분하려고 할 때, 이 점이 어떻게든 활용이 될 건데, 그치? 이 점의 좌표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교점의 좌표부터 우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걸 이렇게 놔야 돼요. 그죠? 두 걸 놓으면 코사인은 지워지잖아? 뭐가 남냐면은, sin x가 k다를 만족하는 x값이다 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안 알려주는 거지. k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하실 일은 여기서 막 더 알아내려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여기 놓으셔야 돼요. 알았어. 알파로 놓은 다음에 여기다 관계식을 꼭 써야 돼. 알파가 이거 만족하는 거니까 sin 알파는 이제 k가 되겠구나 라는 이 관계식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쟤네들을 놨을 때 얻은 식입니다. 저희가 유추해보건데 sin 알파가 k가 됐다는 얘기는 결국 k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거죠. 뭐 2라든가 뭐 3분의 뭐 6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in 내에서 범위를 가져야 된다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알아보려고요. 어떻게 하냐면 S1하고 S2는 알 것 같아. 어디부터? 0부터 저기 끝점이 여러분 2분의 8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네들을 적분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일단 S1 더하기 S2라고 하는 애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곱하기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을 적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sin x라고 하는 애를 t라고 두면은 코사인 x dx가 누구다? dt입니다 라고 하는 치환 적분의 내용으로 얘네들을 바꿀 수 있어요. 대신에 구간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여기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sin 0이니까 0이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이 되고요. 이 값을 집어넣어서 t 뒤에는 dt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2분의 1 t 제곱에 자 0부터 1까지니까 연산 결과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길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계산하면 너는 2분의 1 나와.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되셨죠? 그럼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이건 알았다는 거야. 그럼 S1과 S2를 합쳐서 2분의 1이 되었으니, 그치? 그럼 S1 자체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얘네들의 비율로 나눠 가졌으니까 둘을 더한 25분의 9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서 S1이 예를 들어서 50분의 9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S1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냐? 불편하지만 구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50분의 9라고 하는 S1은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부터? 알파에서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맞죠? 누가 위에 있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죠? 이렇게 생긴 코사인 그래프가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적분을 할 때 뭐 얘네들을 덩어리가 두 개니까 계산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보시면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누구의 값을? 사인의 값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 계산을 하셔도 별로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을 식으로 만약에 써보면 그러니까 원래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보통이야. 어디 갔지? 이거를 2분의 1 사인 2x. 그치? 그게 단항이니까 간단하잖아요.
그걸로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굳이 뭐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이 모양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sin x 곱하기 코사인 x다라고 한 이런 모양으로 두고 적분을 하나 해서 아래쪽을 담당하는 알파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파란색이니까 자 쟤네들 그대로 써놓은 k 곱하기 누구다? 코사인 x dx라고 한 요 놈으로 적분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해보면 똑같이 sin x를 누구라고? t라고 치환하시면 코사인 x가 누가 되지? 이게 dt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이게 t가 됐으니까 2분의 1 t 제곱 정도가 되고 아까하고 거의 지워졌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값을 넣으실 때 봐봐 2분의 파이 근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얘 집어넣으면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집어넣으면 k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k라고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이렇게 되십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뭐 그거랑 상관이 있나요? 그냥 적분하면 k sin x가 되는 거니까 바로 여기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이런 식으로 쓰시면 그거는 k 괄호 sin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또 나옵니다. sin 알파가 나오니까 뭐다? k다 라고 한 유식이 있는 거죠. 물론 앞에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산된 결과를 정리를 좀 해보죠. 50분의 9는 맞지? 이렇게 자 여기서 2분의 1에 1 마이너스 k 제곱이요. 자 이 식이 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개해 보시면 k 제곱 마이너스 k라고 한 이런 식 됐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이 차항들을 정리해 주시면 2분의 1에 k 제곱이 되고 다 마이너스 k가 되고 플러스 얼마다 2분의 1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2차식에 대한 정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네요. 제가 계산한 것도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냥 50을 곱했네. 알겠지? 그럼 50을 여기다 먼저 곱할까요? 25 k 제곱 이 정도 되겠죠?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50에 k 플러스 얼마? 25에 뒤에는 반대쪽 9 정도가 있겠네. 그럼 넘어오면 여기 얼마? 16 그래서 뭐다? 0이다 이렇게. 그래서 5하고 5 이거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8 2 이거밖에 없겠네. 그래서 여기 40하고 10을 맞출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k 값이 이제 두 개에서 우리 마지막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나 또는 k 값이 얼마다? 5분의 8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누구 골라야 돼요? 2분의 1분의 그렇습니다. 요거 고르셔야 됩니다. 그죠? 이유는 사인의 값으로 치환될 수 있었지 라는 뜻이니까 얘가 1을 넘어가는 이 값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요거 이제 버리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k 값을 선택지에 나와 있는 1번 5분의 2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는 과정에서 다른 거는 별로 없었고 이게 한 번에 어떤 숫자로 딱 나오진 않았는데 얘네들을 적분하는 연산으로 들어갈 때 여기 전부 다 K로 이렇게 다 드러나는 모습의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정답을 쉽게 또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조금 어려운 유형이니까 체크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정답 먼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1번의 정답은 제가 돌아다니니까 거의 다 1번 하셨던데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 3번의 정답은 21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음 4번의 정답은 선택지에 3번을 답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조금 쉬었다가 그 뒤에 3, 4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간 없어서 검토 못하신 분들은 거기 조금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